전기차에 대해서 트럼프가 나쁘게 얘기한 적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전기차 타봤다, 좋게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 환상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는 게 없다라고 쳐볼게요. 내연기관차 있잖아요. 지금이 내연기관 100%입니까? 아니에요. 최근 2차 전지 분위기 어떤가요? 2차 전지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세상 안 좋아요. 제가 1년 전에 우리 출연했을 때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때 제가 반도체 여쭤봤을 때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사셔야 돼요.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반대가 받는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실적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실적이 안 좋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YOY로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재작년까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았던 나의 전성기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안 되죠. 나의 평소의 나와 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 나갔을 때와 나를 비교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정말 내가 안 좋을 때 나와 비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정말 좋았었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진짜 한참 좋았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싹 다 올라가 버리면서 양극재 가격도 정말 비싼 상황에, 양극재가 비싸니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어가지고 좋은 수치가 찍혔던 시점인데, 그 시점과 지금을 비교를 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다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배터리가 비쌌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시장 점유율을 잡아오기 위해서 배터리 비싼 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테슬라가 다 쓸어가 버리고, 그리고 테슬라 쪽에다가 배터리를 제공하는 업체의 그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그 가격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테슬라를 제공하는 그 가격이 포트폴리오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것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배터리 점적을 했을 때, 줄 수 있지. 근데 우리 테슬라한테 이 정도 주는데 니들 이 정도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들은 안 되죠. 스타팅 기업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확 벌어진 시점이었었죠. 근데 그때 확보해놨었던 배터리를 일단 소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게 산 거를. 근데 그 소진하는 그 기간 자체가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시점이고, 그게 이제 최근에 계속 몰려오면서 한 건데, 최근에는 이제 리튬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배터리 가격이나 이런 소재 관련 이제 소재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은 배터리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예전만큼 수익이 안 나오겠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거랑 똑같다 와요. 은행도 보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로 가면은 은행이 보통 이제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 이자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지들이 받아야 되는 대출 이자도 떨어집니다. 수신 이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들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이자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 차이까지 먹고 사는데,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은행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배터리 가격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정도 낮은 금리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때 살아납니다. 저금리면 당연히 대출 받죠. 그럼 그 대출 받은 거는 뭐 사겠습니까? 자동차 사고 집 사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합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비싸졌었던 샤넬이라든지 디올백이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던데, 그 백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지금 거의 1,000만 원 수준하는 그런 백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까지 떨어졌다. 제가 봤을 때 백화점 못 들어갈걸요. 줄 서죠. 찍어내는 대로 이제 팔리게 되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전에는 100개 팔았던 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만만해지니까 이거를 소비자들이 생각도 못하던 소비자들도 사게 되면서 100개 팔리던 게 200개, 300개, 400개가 팔리게 돼요. 그럼 가격은 반토막 나도 200개, 300개, 400개가 몇 배로 팔려버리게 되면 전체 매출 숫자가 더 찍히겠죠. 전 그 시기가 올 거라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매출이 오르는 시기는 언제쯤 올까요? 지금 내년, 내후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025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25년도가 되면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제한다 하더라도 일반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일치된 시점이 2025년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해볼 만하겠죠.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면은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를 우리가 직접 끌고 다닐 때 유지비인데, 유지비는 사실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비교할 건 아니고, 그때쯤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그룹주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매수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 매수 기회라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회장님이 이제 선출이 되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죠.
2차전지 관련 쪽에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는데 돌아서 보면은 포스코는 옛날에 저 포항제철부터 시작했었던 그 철의 이제 철로 유명한 이제 고 박태주 회장님 때부터 이제 철강으로 커온 기업이에요. 수십 년을 그렇게 커온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포스코 그룹이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이나 이쪽에 신경 쓸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철강 관련 사업이 워낙 잘 돼 있고 이거를 베이스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의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해온 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2차전지 관련 사람이 회장으로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가 돼요, 사실은. 이 회사의 특히 어떻게 봐도 포스코의 이 핵심과 근간은 철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셨는데 사실 그동안도 포스코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철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이 사업 구조 때문에 사업의 매출 구조를 다양화시키면 되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딱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2차전지 관련 소재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뭐 지금도 광산 투자하고 여전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그룹은 무겁죠. 주당 가격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눌려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 과연 투자를 미루고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 사업을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거 새로운 매출 구조를 보고 신경을 더 많이 쓸 거다 라고 하고 있고 그게 보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그룹은 당장 뭔가 분위기가 이제 주가가 확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아도 지금이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 얘기를 좀 오래 제가 했었거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전 장기 투자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얘기를 했었던 시점이 뭐 주당 단가가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는 떨어지는 가격 신경 쓰지 않아요. 이 회사가 주가는 떨어지지만 그 사이에 이 산업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기업이 더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50만 원에서 지금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20% 됐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떨굴 수 있게 저는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떨어졌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최초 매수하신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올 거예요.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저는 목표가 1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투자의 사이트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뭐 도대체 몇 개월 동안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매수하신 그 가격대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100만 원 정도 되면은 사실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최고점보다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전 그 자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빠질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수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있으실까요? 40만 원 이하요. 지금요? 전 지금 괜찮다 봐요. 오히려 40만 원 이하는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0만 원 이하는 저는 걱정 없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회장의 2030 시총 200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0조. 그만큼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크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뭐 200조가 되면 좋겠죠? 되면 좋을 텐데 그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가 현재 지금 포스코의 매출 더하기 2차전지 관련 소재에 대한 매출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 확실히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리고 목표를 높게 잡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에코프로 그룹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잘 하던 놈들이 잘한다 라고 좀 보고 있고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저는 대장주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에코프로 그룹주나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공매도 영향을 좀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주 중에 뭐 사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공매도 중지가 되기 바로 직전의 공매도량과 가장 최신판 공매도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공매도 잔량을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공매도가 청산이 된 거, 많이 떨어진 거 그 기업을 사시면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지주사 에코프로가 이제 거의 40% 넘게 공매도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중에는 에코프로가 사실 제일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아마 지금 오늘자 기준을 보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에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공매도 많이 청산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대장주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현재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공매도가 중지가 된 기간이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에코프로 공매도가 확 줄어들었으면 다시 에코프로 BM이 잡을 수도 있고 또 머티리얼스가 잡을 수도 있고 그건 좀 그때 이제 이 양이나 이런 수급 이런 부분을 좀 봐서 판단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그 리스트에 들어갔다라고 나왔었어요. 아마 될 거예요. 그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사면이 될 거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삼성그룹의 예를 안 들 수가 없죠. 이게 뭐 CEO가 뭐해? 직원들이 일 다 하지. 맞긴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일을 직원분들이 하시는 게 맞죠. 정말 노력을 하시고 힘들게 이제 직원분들이 사실은 회사를 만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CEO나 대표는 좀 분명히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좀 큰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동철 회장이 사면이 돼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에코프로의 주가와 연결시키고 에코프로가 앞으로 이제 경영을 할 때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분위기 쇄신에는 좀 주가 분위기 쇄신에는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이죠. 실적입니다. 회장 백날 들어가고 백날 나와도 실적 괜찮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회장도 있고 실적도 좋은 게 사실 그림은 제일 이쁘긴 하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진 않고 회장이 나와서 효과 받는 거는 티야 뭐 한 달, 안쪽 뭐 몇 주. 근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실적, 숫자 이게 중요하다. 아니면 회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끌겠다라는 어떤 대표로서의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거. 투자자들은 사실 그런 거 못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IRA와 관련 발언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저는 사실 트럼프 후보를 사업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진짜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업가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일반적이지 않은 뭐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처음 그랬죠. 이단화 느낌이었죠.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대선 나왔을 때 언론만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예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는 게 많구나. 이런 사람을 생각되는 게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트럼프가 나쁘게 얘기한 적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전기차 타봤다. 좋게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 환상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는 게 없다라고 쳐볼게요. 내연기관 차 있잖아요. 지금이 내연기관 100%입니까? 아니에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수소차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전기차 100%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확한 사항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당장 뭐 전기차 시장이나 그런 IRA를 다 엎어버릴 것처럼 이해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사이버 트럭 선물 받았더만요. 사이버 트럭 타고 이제 퇴근하더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오해를 통해서 이런 오해들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면서 트럼프가 참 희한한 사람이고 트럼프는 완전 반전기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은 사업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 할 때에 비해서 지금 바이든이 한 4년의 기간 동안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실제로 러스트벨트 지역에도 공장이 많이 증설이 되면서 꽤나 많은 이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이걸 알아요. 근데 물론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 좋다는 거 알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IRA를 제가 농담삼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IRA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본인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 IRA의 근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에 에너지 들어가는 거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마 좀 보조금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풍력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되게 좋은 에너지이긴 하지만 풍력 터빈 처음 돌릴 때 기름 들어간다는 얘기 듣고 완전히 우리가 화석연료를 배제할 수는 없다. 100% 친환경은 없다. 그래서 저는 RE200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100%. 전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봐요. 재생에너지 100%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줄게? 말이 안 돼요. 그런 뭐 100, 세상에는 완벽한 건 없고 100%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100도 말도 안 되고 내연기관 100%도 말도 안 되고 수소차도 100%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트럼프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 시 2차 전지 주가는 큰 타격이 없을까요? 네, 지금 보면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나라예요. 일론 머스크 보세요. 대놓고 로비하잖아요, 지금. 제가 어저께 그 X에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한 대화 들으니까 이건 거의 뭐 일론 머스크가 그냥 토론회 진행자고 그냥 트럼프 본인 할 얘기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막 다다다다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 못 끼어들고 막 이런 상황이 어제 나왔었거든요. 오히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 얻는 게 없었지만 트럼프는 그래도 이제 본인 할 얘기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최근에 보면 일론 머스크도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걸 또 알고 있고 트럼프도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제 뭐 자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놓고 로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 없는다? 글쎄요. 아니 그렇게 선거장을 주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저는 오히려 대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사업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2차 전지 섹터 또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미국, 우리나라 따로 가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도 전 괜찮다 보고 있고 LG엔솔도 좋아요. 네, LG엔솔을 제가 사실 이거 매수해보시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가 LG엔솔은 태생이 별로여가지고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라는 그냥 LG화학 밑에 있지.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LG엔솔도 그런 것만 아니면 참 좋은 기업이죠.
SSL도 좋고 삼성 SDI도 열심히 전고체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 좀 좋은 것 같고 시장 상장이기 때문에 그거 좀 넘어가고 또 우리나라는 진짜 큰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테슬라 많이 눌리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열심히 공매도랑 좀 싸우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전기차의 시작과 끝이 거의 테슬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전기차 시장 다음날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테슬라가 제일 낫다. 원탑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네, 일단 저는 뭐 장기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를 전 좋아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려드리는 큰 그림이 별로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쪽도 그렇고 제가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전기차 수익률 되게 좋을 때 전기차 배터리 수익률 좋으시니까 좀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사세요라고 했을 때 엄청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수익 나시니까 좀 하셔가지고 전기차 매수하세요, 배터리 매수하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또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전지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업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반도체 하나가 이끄는 시장은 그게 뭐예요? 삼성이 이끄는 시장. 삼성만큼 올라가면 올라가고 삼성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 박살나. 이런 건 전 정상이 아니라 봐요. 우리나라를 앞에서 이끌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그런 기술들을 산업이 성장을 해서 이번 랠리를 같이 이끌어야죠.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아요. 반도체 있죠? 2차전지 있죠? 방산도 괜찮아요. 조선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K푸드 이런 것도 너무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괜찮은 업종들이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이게 밑에서 막 뚝뚝뚝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 게다가 또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주들, 그리고 시장 좋아지면 증권주들, 시장을 앞에서 이끌 수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고 서로 이제 티키타카하고 이제 바통을 터치를 해가면서 시장을 그때그때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나는 너밖에 안 돼. 그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2개, 3개 하면 안 되죠. 근데 주식 투자할 때만큼은 양다리, 3다리, 4다리, 5다리를 거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집중된 투자보다는 앞으로 시장은 변동성 굉장히 클 거예요. 뭐 오늘 3% 올라가면 내일은 다른 이슈 때문에 3%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제일 우리 심리를 지키면서 투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반도체 올라갈 땐 반도체 올라가서 좋고 2차전지 올라갈 때 2차전지 올라가서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한 업종과 몇 개의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전 랠리가 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때 심리 잡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